라이브로 해가지고 회사 막 열어주면 그 대표님들 요 조금만 좀 앞에 나오셔서 요 카페트 앞선까지만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가 좀 덜 돼서요. 현수막 있는 게 없고. 대표님들 여기 요쪽까지만 조금만 좀 앞으로 나오시면 뒤에도 요 세월 가족분들도 오셔가지고요. 요 끝선으로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타사 막 열 수 있는지만 좀 확인해 줘 봐봐. 기다려주세요. 한 5분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반으로 좀 기다려주실게요. 승태야 연결해서 바로 라이브로 받을 수 있으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한번 전화해봐. 아니 K만 열어주면. 여보세요? 인제스트롬이죠? 아 여기 지금 그 서울대 장례식장인데요. 네, KBS LTE망으로 그림을 좀 넣으려고 하는데 동시에 녹화를 좀 했으면 좋거든요. 그거 주소 쪽에도 연락을 해야 돼요. 아 잠시만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예, 저 라이브 카메라 중인데요. 네, 저기 그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서 KBS LTE망으로 그림을 좀 쏘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그거는 KBS 쪽에서 망을 열어줘야 되나요? 네네. 회사 통지실에서 네. 거기서 패치를 해주면 저희 쪽에서 네 보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럼 기자 여러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선종한 이후에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오늘 첫 번째로 백남기 대책위 대표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대표자 회의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러 현안과 관련한 대응 계획, 또 향후 사업 계획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공표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기자회견을 여는 말씀으로 백남기 대책위 공동대표이시고 가토이 농민회 회장이신 정현천 회장님 모시고 여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이런 험악한 세상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317일 동안 많은 국민들이 백남기 농민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백남기 농민을 살려라. 전국 방방 곳곳에서 외쳤습니다마는 그동안 이 살인정권, 박근혜 정권은 이런 방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남기 농민이 세상을 뵈니까 그때서야 검찰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어제는 바로 이 서울대학 배원이 전쟁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동안 오는 317 동안 그래도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자들도 처벌을 하게 되면은 용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오히려 백남기 농민을 두 번 죽이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은 것이 아니라 어떤 지배역으로 인해서 죽은 것처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 행태가 더욱더 분하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손바닥을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가리집니까? 지금 전체 국민들이 보고 정말 무서울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우리 대책위는 이 진실이 이제 밝혀지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울 겁니다. 박근혜는 우리 농민을, 우리 이 땅의 민중들의 소리를 예민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우리 민중들의 소리를 예민했듯이 우리 또 박근혜 말을 예민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대통령으로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투쟁은 이 땅에 다시는 힘없는 국민이 이런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옳소! 네, 고맙습니다. 지난해 2015년 11월 14일 종로구청 사거리에 경찰의 살인 물대포에 쓰러지신 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신 지 오늘로 317일째를 맞았습니다. 그 317일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317일이 지난 지금 시점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아직도 세우고 있지 못한 것이 너무나 한스러운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열망으로 청문회까지 열었지만 아직도 이 대책위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다음 순서는 백남기 농민의 가족을 대표해서 백도라지 씨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백남기 큰딸 백도라지입니다. 우선 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가족은 조용히 추모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기자회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한탄스럽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병원 주변에는 경찰이 진을 치고 있었고 어제는 중환자실에서 이쪽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경찰의 방해가 있었고 어제도 경찰이 병원 자체를 에워싸고 오늘도 병원 밖에 있는 경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검찰이 부검 영장을 신청을 했다고 들었고요. 뭐 기각을 당했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 아버지를 쓰러지게 한 것도 경찰인데 계속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 저희 가족들을 괴롭게 하는 경찰의 행동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이후에 모든 것들을 장례 절차라든가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대책위와 상의한 이후에 모든 행동을 같이 할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편안한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다들 추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구호함을 외쳐보겠습니다. 백남기를 살려내라 두 번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남기를 살려내라! 명백한 국가폭력 책임자를 처벌하라! 다음은 지금 대책위를 포함한 지금 상황의 가장 현안인 부검 문제입니다. 경찰에 의해서 쓰러져서 돌아가시게 된 것도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 터진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경찰은 부검하겠다고 합니다. 부검이 사법부에 의해서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다시 검찰과 부검영장 청구를 다시 협의하겠다고 하는 속보를 조금전에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은 검찰 부검에 대한 인이협의 의견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소속 의사인 전진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경찰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주막하 출혈 때문에 병원에 왔지만 서울대병원에서 급성 신부전 때문에 사망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도저히 의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굉장히 엉터리에 가까운 사망진단서를 통해서 보더라도 원사인은 급성 경막하 출혈로 되어 있습니다. 급성 경막하 출혈은 외상에 의한 뇌출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원사인을 기준으로 사망의 종류를 판단하도록 사망진단서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봐왔고 처음에 진료기록, 수술기록이 다 나와 있듯이 외상에 의한 뇌출혈 때문에 이렇게 되신 것이고 그 뒤로 여러 가지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시면서 질병을 얻게 되셨고 따라서 급성 신부전 그리고 급성 신부전을 비롯한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오시게 된 겁니다. 이 사망진단서 얼마나 엉터리냐면은 직접 사인이 심폐정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자 중에 심폐가 정지하지 않는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심정지라고 쓰는 거, 심정지, 폐정지라고 쓰는 거는 사망진단서에 쓰지 말라고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성 신부전, 오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망하기 직전에 누구나 오줌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심정지, 급성 신부전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말이고 원사인, 즉 외상성 뇌출혈, 사망진단서에는 급성 경막하 출혈이라고 써있는 그것이 원사인이고 따라서 외인사이고 이것이 이 수술기록, 진료기록 모든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외상에 의한 것이 사망 원인이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 불필요하다라는 것이 인이협의 의견입니다. 다음 순서는 각계 발언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4.16 연대 대표에서 한 분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기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워낙 긴급하게 잡혀진 기자회견이라 약간의 혼선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 바랍니다. 다음 각 개발은 순서로 백남기 대책의 공동대표이시고 한국진보연대 대표이신 박성훈 대표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남기 선생께서 쓰러지신 지 어제로 317일이고 오늘 318일입니다. 317일 동안 대한민국 정부, 검찰, 경찰 무슨 짓을 했습니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분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과 대책위가 살인미수로 고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놀았습니다. 직무유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회 청문회에서도 보셨겠지만 각종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들 모두 다 은폐하고 국회조차도 제출하지 않는 그런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그제 이상하고도 요상한 실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짓거리들이 벌어졌습니다. 돌아가시기도 전에 경찰력을 병원 안으로 밀어넣어 가지고 출입구마다 똘똘말이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돌아가시자마자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이 앞에 원천 봉쇄했습니다. 조문도 막고 통행도 방해하는 초법적인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항의를 하니까 장례식장에서 시설보호 요청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시설보호 요청한 적 없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국가기관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어제 검시를 했습니다. 변호사 3분, 의사 5분, 그리고 국회의원 3분, 대책에서 또 3사람 입회를 했습니다. 검시 검안 과정에서 대략 확인될 거 거의 다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족들이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의사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사인이 분명하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도 강제 부검 사인이 불분명할 때만 강제 부검을 하는 겁니다. 사인이 명백할 때는 부검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덕부덕 부검영장 청구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법원에서 필요 없다 기각됐습니다. 그럼 그걸 끝나야죠. 근데 국민적 상식에도 어긋나고 사례에도 어긋나고 인간의 도리에도 어긋나게 막장 정치를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또 부검영장 재청구하겠다고 제가 그 길을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해서 저 검찰 317일 동안 직무유기하다가 부검하겠다고 덤비드는 저 파렴치한 검찰 믿고 있을 수 없다. 특별검사 임명해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다시는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살인물대법 추방입니다. 국가폭력 근절과 살인물대법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과 살인물대법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에 함께 나섭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16 가족협의회를 대표해서 임경빈 어머니 전인숙 대역 분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16 가족협의회에서 대역역 분과장을 맡고 있는 2학년 4반 임경빈 엄마 전인숙입니다. 경찰청장님, 좀 제발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의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부검을 해가지고 검사가 더 필요하십니까? 당신들은 살인자가 확실합니다. 반드시 지금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해달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사과 갖고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끝까지 처벌 받을 때까지 저희 함께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모여 계신 기자님들 그리고 방송사 정말 저희 2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누이 저희는 끝까지 외치고 있는데요. 제발 제대로 된 방송 내보내 주십시오. 세월호 참사 겪으면서 저희 가족들 떨어지게 만들고 저희 주위 분들 떨어지게 만든 거 다 방송사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된 언론, 제대로 된 그 말을 내보내 주셔서 지금 그 오해가 없는 이런 방송을 제대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어려움을 우리 지금 백남기 어르신 가족분들도 똑같이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세월호 참사 겪으면서 저희가 저희 아이들 이렇게 보냈지만 우리 어르신 보내면서 방송 취재 저 뒤에서 보면서도 이게 제 2의 세월호 참사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너무 하시더라고요. 제발 제대로 된 언론 이거 내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알아야 될 권리를 제발 제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예, 백남기 대책위 대표자 회의가 결정한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내용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동안 백남기 대책위의 공식 명칭은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그리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 대책위원회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이 하는 명칭을 거고 지금은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11시에 비상시국 선언 및 각계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주 합계 문화 등 각계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국회 청문회 청원 서명에 13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청문회가 열렸듯이 특검 도입을 위한 범국민 투쟁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 시민 분향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 범국민대회를 대학로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촛불은 이곳에서 오후 7시 내일 촛불이 열릴 것입니다. 말씀드린 5가지의 사업팀을 중심으로 당분간 이 주제본부가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이 주제본부의 활동 전반의 계획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좀. 소리 안 들어요. 예, 우리는 길을 가다가 어깨만 부딪혀도 사과를 하는 그런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의 이름으로 이토록 잔인한 행태를 하는 그런 정권이 지구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농업을 살리고 그리고 식량 주권을 위해서 푸른 밀밭을 가꾸며 생명과 평화를 읽어왔던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발 우리 이곳에 있는 언론과 방송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그 역할을 하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리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백남기 농민을 죽였다. 불통정권, 독재정권이 국민을 죽인 것이다. 어제는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14일 민중 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쓰러지신 지 317일째 되는 날이었다. 살아생전 가족들과 가톨릭 성지순례를 함께 가자고 약속한 백남기 농민의 70번째 생일날 버티고 버텨왔던 마지막 이승과의 인연을 결코 끊어지고 말았다. 고인이 쓰러진 이후 317일간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상규명도 대통령 사과도 책임자 처벌 그 어느 것도 살인정권 박근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이러한 패륜무도한 행위는 가족과 대책위로 하여금 장례 진행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대로는 고인의 영혼이 이승을 떠날 수 없으며 우리도 고인을 결코 보낼 수 없다. 검찰의 후한무치한 행태 역시 우리가 장례를 치를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 한두 달이면 끝날 문제를 두고 이 검찰은 무려 10개월째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사실상 수사를 회피해왔다. 이렇게 조사를 안 하려 몸부림치는 검찰이 고인이 위독해지자 있는 증거를 놔둔 채 득달같이 달려들어 감히 부검을 운운하며 병원에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해 시신을 탈취하려 시도하였다. 이 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라 자부하는 자들이 벌이는 이런 추락하고 패륜 무도한 행각에 국민은 치를 떨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몰상시간 행태에 법원조차 질려버렸던지 청구된 부검영장은 기각되고야 말았다. 그러나 검찰은 반성은커녕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부검은 불필요하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현행범이다. 이를 증명하는 수많은 영상 증거가 넘쳐나고 이번 기관의 진료기록, 심지어 어제 검찰까지 입회한 검시 결과도 이를 보여주었다. 사인이 명백한데 현행범을 잡는데 왜 부검이 필요한가? 이는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바꿔 책임을 모면하려는 추악한 시도에 불과하며 유가족과 대책위는 이러한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백남기 농민께서 결국 운명하심에 따라 우리는 생명과 평화에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당면하여 우리는 빈소에 결집하여 검찰의 시신 탈취 시도를 저지할 것이며 매월 오후 7시 장례시간 앞에서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촛불 집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는 또한 특검 실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10월 1일 살인정권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전국 주요 지역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국민의 추모 열기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분노를 모아 11월, 12월 민중 총궐기로 이어갈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더 늦기 전에 더 이상의 파렴치한 막장 행태를 중단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직 있음을 떠나지 못한 고인과 함께 분노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관철해내고야 말 것이다. 살인정권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내가 바로 백남기다. 우리가 바로 백남기다. 국가폭력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6 9월 26일 참가자 일동.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여러 내용들을 모아서 구호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살인정권 박근혜 정권 즉각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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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폭력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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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백남기 대책위가 국민들을 향해서 많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회 정무회 청원 서명에는 14만 명의 국민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백남기 대책위가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처음으로 대국민 행동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남기 대책위 공동 대표이시기도 하셨고 전농 의장님이신 김영호 의장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행동 제안. 첫 번째, 백남기 농민이 안치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조문을 최대한 조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서울대병원까지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 지역과 현장에서 분향소를 마련하고 조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모 현수막 개천과 추모 리본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0월 1일 3시 대학로에서 진행되는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정권 규탄 범국민대회 총력 집결해 주십시오. 네 번째, 장례식장에서 매일 저녁 7시 추모 촛불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국민 모금을 진행합니다. 계좌번호 농협 023 01 491 121 예금주 한국 가톨릭 농민회. 여섯 번째,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투쟁본부가 이렇게 제안드린 여러가지 활동들과 함께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조문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많은 시민들을 비롯해서 오늘은 정치권에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다녀가셨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등 많은 의원들도 곧 다녀가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유흥식 주교님도 곧 조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조문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여러가지 계획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밝힌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비데이 측에서 그 백남기 농민 비데이 측에서 기자회견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뉴스레비 신세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